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갖는데요. 현충일,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 괴산에 이런 분들을 모신 국립호국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국립괴산호국원 주영생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립괴산호국원이 어떤 곳인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장 주영생입니다. 어느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에 충북 지역의 유일한 국립묘지인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CJB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묘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호국원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호국원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호국원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국원도 현충원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기억하고 애우하며 우리 국민과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 현충원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의 넋을 이루하기 위해서 1955년에 서울 동작동에 처음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후 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등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 11개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서울과 대전에 각각 현충원이 있고, 호국원은 참전유공자의 거주 분포와 접근의 편의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권에는 영천호국원, 그다음에 경남권에는 산청호국원이 있고, 호남권에는 임실호국원, 수도권에는 이천호국원에 이어서 우리 지역인 충청권에는 괴산호국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묘지로서는 대구 신암 선열묘지 1개가 있고, 민주묘지에는 서울의 4.19 묘지, 창원의 3.15 묘지, 광주의 5.18 묘지 등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어떤 분들께서 영면에 계신가요? 네, 안장되는 대상에 따라서 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로 불리는데요. 현충원은 대통령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다음에 전사나 순직, 네. 공무 수행 중 다친 군인과 경찰, 또는 순직 소방 공무원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그다음에 무공수운자, 그다음에 국가사회 공헌자와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그다음에 의사상자 등이 안장되시고, 네. 호국원은 주로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가 안장되시는데요. 현충원에 안장되시는 일부 대상은 호국원에도 안장되실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제대군인도 안장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괴산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괴산호국원은 충청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네. 조령산을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는 경북 문경시와 서쪽으로는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와 접하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괴산군은 자연 친화적 농업과 군사학교, 중원대학교가 있어 젊음이 어우러진 산세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괴산군에 2012년 6월 부지가 선정되어서 국립괴산호국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곳이니까요. 예우를 다해야 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개선호국원의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국립개산호원은 참 좋은 시설로 갖춰져 네. 있습니다. 네, 저희 국립개산호원은 현충원과 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와 다르게 현대식 형태로 건축되었습니다. 처음 정문을 들어섰을 때 국립묘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여기가 국립묘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울러 괴산의 그 뛰어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린 묘역과 현대적인 건물 외관, 독특한 디자인의 현충관 등 산속의 예술의 전당을 방불케 합니다. 저희 국립괴산호원은 89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현재 조성된 일묘역에 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이 야외 봉안담과 국립묘지로서는 처음으로 자연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유가족에게 안치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가장 바쁘세요? 저희 괴산호원은 1년 내내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 명절, 그 중에서도 명절이나 네. 그 명절인 그 추석, 설날, 그다음에 6월 6일이 현충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우 그 일일 평균 한 15일 정도로 안장하고 있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470일 안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은 2020년도 그 작년도에 한 25만 3천여 명이 다녀가셨고 올해 5월 말까지는 한 10만여 명이 호국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도 이제 안장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군요. 네, 연세가 그렇습니다. 높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바쁘시기도 하고. 네. 지금 제3대 호국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요.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마음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의 애우에 최선을 다하는 그 품격 있는 국립묘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는 국립묘지의 품위와 격조 높은 안장 서비스를 통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을 해서 유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네. 국민들에게는 국가유공자 공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국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해야 호국원을 찾아오시는 유가족분들께 더욱 친절하게 안내할 것으로 보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그렇게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립괴산호국원 주영생 원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안장되어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89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현재 조성된 일묘역에 2만여 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2019년 10월 개원한 이후에 약 17개월 동안에 유공자 1,887분이 안장되어 계시고 배우자 3,408분을 포함하면 총 14,295분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봉안담에는 1,620분, 자연장에는 267분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조성된 일묘역의 안장 능력이 2만여인데 네. 이 중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묘역 조기 조성을 위한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이어서 3묘역을 순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총 10만여 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호국으로 네. 운영할 것입니다. 괴산의 국립호국원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개원했으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5개월인데 준비된 장소에 지금 반이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모셨군요. 네. 좀 많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지금 연세가 높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많고 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70세가 좋겠습니다. 훨씬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6.25는 거의 평균 나이 90세 정도. 네. 월남 참전 유공자는 한 75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오래 사시고 행복감도 많이 누리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왜 내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위안을 가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 호국원이 있다는 것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돼서 뭐 국가유공자 네. 여러분들이라든가 또 안장이 가능하신 분들께는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그 문자로 필요한 그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그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우리원 블로그에 신청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게시했는데요. 이마저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도록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장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네. 법 적용 대상 여부와 또 그다음에 범죄 경력 유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된 적이 있는지 등을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범죄 네. 유무가 있으면 범죄 경력이 있다 이러면 안장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근데 그뭐 파렴치한 그런 범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안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당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안장 절차를 거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네. 혹시라도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은지, 네. 그리고 뭐 어르신들께서 뭐 젊은 그래도 세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블로그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전화를 통해서 전화만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리가 모자르거나 하진 않으신 거죠? 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현재 26만 3천여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평균적으로 한 90세,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5세를 훌쩍 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제주 호국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그 개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만여기, 제주가요? 예, 네. 제주 호국원입니다. 네. 거기가 한 만여기,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에 5만여기,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저희 괴산 호국원에 한 2만여기, 그다음에 이천 호국원에 5만여기, 임실 호국원에 2만 5천여기를 조성할 예정이고, 2025년도에는 연천 국립연천 현충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5만여 개의 묘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국의 국립묘지는 그 사망하시는 국가유공자를 제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용료가 들거나 하는 건 아니죠? 네? 이용료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네.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산산이라든가 네. 이렇게 안장되셨다가 호국원으로 좀 이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그 등록되지 아니한 채로 사망하시고 네. 그 선산이나 사설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가 사후에 공훈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이 네.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그 유가족 거주지 인근에 호국원 등의 그 국립묘지가 네. 없었던 경우에 선산이나 사설묘지에 안장을 하셨다가 인근에 국립묘지가 건립되어 이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들리는 말로는 그 지금 국립괴산 호국원에 이장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유는 국립괴산호국원의 그 조성 당시에 네. 예측하지 못했던 그 국립 이천 호국원이 만장이
만장됨에 따라서 이천 호국원에 그 자리가 없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2017년도에 이제 만장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천억 원이 만장이 돼가지고 그 안희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2023년 임의역 조성 전에 저희 국립배선 1묘역이 2022년 4월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네. 부득이하게 그 안장을 최소화하고 안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 1월 25일부터 이장 신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국립호국원은 또 만장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저희 괴산호국원 쪽으로 많이 네.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립괴산호국원의 묘역 확충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네.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괴산호국원은 1묘역에 이미 조성된 2만여 기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2묘역에 2만여 기, 그다음에 3묘역에 6만여 기를 조성하여 네. 총 10만여 기를 안장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현재 2묘역 확충을 위해서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올해 마치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3년도 하반기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3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묘역에도 안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중단된 이장 신청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의 그 지리적 여건이 참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왜 직원들이 이 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몇 자리를 쓰시거나 보실 때 네. 괴산은 어떤가요? 괴산은 그 뭐 닭을 품은 그 지금 현재 국립묘지 그 괴산호국원이 네. 닭을 품은 뭐 알을 품은 닭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산세가 좋고 지형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후손들께서도 더 잘 되시기를 함께 네, 기원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예. 자, 안장되신 유공자 분들 가운데 네.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연 없으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만나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신지 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그 대전이나 서울연청원에 형제의 묘나 부자의 묘가 있듯이 저희 괴산 호국원에도 형제와 부자가 같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유공자가 계십니다. 가족이 그러면 다 유공자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 박대식님과 고 박홍식님, 네. 고 박장식님의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삼형제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네.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6.25 전쟁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당시에 삼형제 신분은 경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박대식님은 네. 그 서대문 경찰서에서, 그다음에 둘째인 박홍식님은 강원도 인제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막내인 박장식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근무했습니다. 삼형제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로 뭉쳐서 6.25 전쟁에 임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이 삼형제는 2020년 11월 5일 한날 1시에 저희 괴산호국원에 나란히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돌아가셔가지고 선산에 묻히고 계시다가 네. 한날 1시에 저희 괴산호국원으로 이장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자,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70년 만에 가족거품으로 돌아온 6.25 전사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제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지시다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 조창식 하사님입니다. 네. 이 조 하사님은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안장식을 지금 안장을 저희 호국원에 안장을 모셔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분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찾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가오는 6월 17일에 저희 괴산호국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네. 고인은 그 충북 괴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남 중 셋째로서 미혼으로 해가지고 1951년 3월 16일 국군 제8사단에 입대를 해서 19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강원도 인제 서아리
일대에서 벌어진 네. 노전평 전투에 참전하셨다가 1951년 8월 24일 전사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지 6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전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고인이 전사한 지 66년이 지난 2017년 6월 27일에 강원도 일대 서와리 일대에서 머리뼈와 이 팔뼈 등 유해와 전투화를 비롯한 유품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DNA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이제 2020년 작년에 네. 그 시료 채취에 참여한 조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분의 그 유전자 정보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66년 네. 만에 그래도 그 한을 네. 풀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은 2000년 4월 이후에 160번째, 네. 그다음에 올해 세 번째 신원 확인자가 신원 확인 전사자가 되셨습니다. 네. 참고로 그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 자료에 의하면은 네. 지금 지금 유해 발굴이 12,592분이 이제 유해 발굴이 됐고 그 중에서 아군 전사자 발굴이 1,967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 확인된 분은 현재 161이 그 한 분, 네. 그분만 지금 확인이 된 한 분만 되셨어요? 161명. 161분. 예. 근데 이런 사연들을 접하시면 마음이 뭉클하시겠어요. 원장님은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평소에. 그러니까 이분을 그 6.25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 이제 유해 발굴을 하면은 빨리 우리 이름모를 사냥에 지금 묻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유가족분들이 나이도 많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DNA 채취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호국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좀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국립괴산호국원 주영생 원장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안치되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연과 또 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다행인 사연도 있고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늘 편지 시리즈라는 게 네. 호국원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늘 편지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와 거리상의 이유로 해서 방문이 어려운 그 유가족과 그 천백객들에게 온라인으로나마 그 사연을 전할 수 있는 선양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 편지 시리즈인데요. 네. 첫 번째는 하늘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가족께서 유공자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은 네. 이제 격식 있는 의식과 함께 정성스럽게 저희가 읽어드리고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가족에게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건을 그 유가족에게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에게 네,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네. 드리고 싶은 편지가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보내면 그 호국원에서 직접 네,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 유가족에게 이렇게 화면을 전송해 주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늘 편지. 예, 예. 네. 그러면 하늘에서 온 편지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온 편지인데요. 유가족에게서 유공자의 그 평소 말투나 네. 자주 하는 말, 그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말 등을 그 내용을 담아서 유공자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로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이것도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한다면 유공자가 이제 유공자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유가족이 편지를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이 아빠의 마음으로 예. 편지를 써서 예. 내가 다시 듣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유가족께서 네. 평소에 이제 살아계신 생전에 유공자의 이제 말투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자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 네. 그런 것을 유가족께서 이제 직접 쓰셔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네. 그것을 읽어드리고. 네. 그럼 하늘로 올리는 편지, 또 하늘에서 오는 편지,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유공자의 그 생생한 경험담과 후손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통해서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 유공자의 생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사후에 고인을 추모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전에 그 참전 국가용자가 생전에 하고 싶은 말이나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네.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출장을 가서 영상으로 이제 담아옵니다. 아, 직원분들이 또 출장까지 예,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3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 2명은 영상을 편집을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방문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좋으시게 되면 네. 이분들을 찾아뵈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소중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네, 안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네. 또 사진 한 장이 그렇게 귀하고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그 국립개선호구원에 안장되신 고 홍동식님의 자녀 홍승길님이 그 살아생전 유공자에게 하지 못한 말을 편지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편지 한번 영상을 읽어주는 보시겠습니다. 호구원 고홍돈식님, 대위 최춘부님, 지금 전화로 갑니다. 영예에 대하여 경례. 바로 헌화. 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저희 낭독. 격수를 갖춰서 헌화하고 분양하고 이제 낭독해드린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리며 아버지께서 생전에 6.25 참전 용사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국가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된다는 것을 네, 지금 밖에서 이제 오셔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뒤늦게 이곳 괴산 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저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 을도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살면서 세월이 주는 늘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 가족은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신앙을 저희 또한 자식들에게 아주 큰 유산으로 유일하게 신앙을 물려주고 가슴 가득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남은 여생을 보내렵니다. 괴산 호국원을 다녀와서 사실 그 가족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정말 편지도 쓰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뭐 형님에게 편지도 쓰고 싶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쓴 걸 이제 직원들이 네. 뭐 이렇게 대독을 해주시고 또 영상에 담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이 영상이 가면 네. 가족분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그 굉장히 그 서로 저기 아버님과 또 부모님과 형제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가져서 가슴 뭉클하고 굉장히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아. 저희한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이 서비스는 지금 국립괴산호국원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게 되셨어요? 이제 개원하고 나서 네. 직원들의 이제 그 호구원에 괴산호구원에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이제 회의를 거쳐서 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직원분들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힘겹지는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그 부족한 장비로 제작을 하다 보니 힘든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들어온 편지와 사진들을 보면서 그 내 가족이 떠오르며 반성하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고 네. 편지 내용을 그 편집을 할 때마다 예전하며 울컥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울컥하시겠죠. 네. 또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영상을 받은 유가족께서 네. 진심으로
고마워하셔서 가슴 뭉클하면서도 뿌듯하다고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호국원에서는 또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뭐 블로그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 전화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언젠가 제가 프랑스에 갔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그 역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 프랑스는 빵테온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네. 국가를 위해서 이제 그 목숨을 바치신 또 국가의 공을 세우신 분들을 그 묘역을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건물 지하에. 네. 한번 갔더니 마리 큐리 부인 그 부부의 묘도 있었고 무덤도 있었고 또 루소의 무덤도 봤고요. 뭐 이렇게 많은 사상가들의 무덤도 네.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프랑스의 위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위인이기도 해서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했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호국원이 있다는 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될까요? 네. 네, 호국원은 그 국가유공자의 그 마지막을 예우하는 호국의 성지로서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네. 도널드 트럼프가 재앙 군인의 날을 맞아서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참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미국의 수반이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네.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우산을 쓰지도 않은 채 경례하는 것만 봐도 국립묘지가 어떤 곳인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인 호국원도 극진한 예우를 다해야 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와 같은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면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공자가 될 수가 있고 전 국민에게 존경과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이윤의 공간으로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사실 아직 그 국립괴선 호국원을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언제 한번 방문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한번 가본다면 네. 좀 굉장히 감동적인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네,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4년 동안에 100억 네.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는 것이 주요 업무지만은 그 안장되신 국가유공자의 공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이에 그 국립괴산호국원은 괴산군과 협업을 해서 호국원 일원의 군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 호국 정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국비 네. 한 20억, 그다음에 도비 55억, 군비 25억 원을 들여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여 동안 추진할 예정인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룩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네.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여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6개의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와 사색, 공생, 평화, 감사, 희망의 총 6개의 소주제를 정해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괴산에 가면 이제 앞으로 그 공원화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의 쉼터도 함께 네.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막이 옛길이 굉장히 유명한 네, 둘레길인데 또 호국원 옆으로 둘레길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네, 네.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다들 조심스러운 때라서 이제 바깥 그 활동도 사실 좀 위축이 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방법이라든가 뭐 단체 조문 이런 규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안장이나 참배, 재래실 등의 원내 시설 등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이고 수도권은 2단계로서 괴산 호국원은 야외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장 및 개별 참배는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그렇군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수도권 참배객의 방문이 많은 저희 이제 괴산 호국원의 특성상 밀폐된 그 실내 시설인 재래실의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래실은. 네. 그다음에 그 묘역에서의 안장 및 참배는 유가족 및 참배객들의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설이나 추석, 명절에 참배를 하지 못하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우리 호구원의 의전단이 제복을 갖춰 있고 안장 대신 유공자에게 정중히 참배하는 유가족에게 사진을 전송을 해서 드리는 참배 대행 그 사진 전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많은 유가족들이 마음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뭐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호국원 일 하시면서 묘역을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네, 매일 돌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네. 참 국립묘지에 그 안장되시는 분들은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신 이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 생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립묘지인 호국원에서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또 한편은 보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훌륭한 국가용자분들이 없었다면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연고 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연고 유공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네, 사각지대 없는 그 예우 실현을 위해서 무연고 유공자분들이 헌신했던 믿음에 이제 감사를 하고 국민의 국가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호국원은 각별히 예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연고 유공자는 23분이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계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없으시다 보니 찾아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설이나 설 같은 그 추석 명절에 안장되어 계신 무연고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화와 분향, 그 추모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최근 참배객들에게 무연고 그 묘소를 알리기 위해서 봉안단 별도의 무연고 유공자 묘소라는 명패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QR 코드를 인식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칭으로 참배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역 기관이나 단체 그 등에서 호국원을 방문 시에는 무연고 묘소를 필히 이제 참배토록 하고 정화 활동들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시간이 네. 다 돼서 오늘 국립호국원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큰 공원이 이제 그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뭐 지역 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대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66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조기를 개항하여 주시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보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는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덕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가까운 현충시설이나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이웃의 그 보훈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감사드림으로써 그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CJB 청주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영면하신 그곳에서 더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6월 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